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암 치료 후 계속 아프다는데 왜 그럴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암 치료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. 후유증. 그러니까 이 후유증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 만성 통증입니다. 만성 통증. 계속 뭐 어디가 아픈 거예요. 그런 거 되게 주변에서 암 환자 있으시면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 치료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?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암 자체가 치료가 잘 안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지금 일단 확실하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수술로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싹둑 잘라내서 없애버리거나 되게 독한 약을 써가지고 이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 또는 방사선을 쬐가지고 없애는 이 이제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만만한 치료가 아니죠.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고 이 치료 때문에도 계속 후유증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. 또 그 암 자체 때문에도 통증에 계속 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이유는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암과 관련된 통증입니다. 암과 관련된 통증. 치료랑 관련된 게 아니라 암 그 자체가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암이 예를 들어서 뼈 같은 데를 이렇게 침범을 하면 그 뼈가 자꾸 잘 부러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병적 골절이라고 해요. 패솔로직 프랙처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디 넘어지거나 이래가지고 뭐 젊은 사람이 어디 넘어져가지고 부러진 이런 거 말고요. 그냥 뭐 되게 사소한 자극인데도 푹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. 패솔로직 프랙처.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오겠죠. 예. 그리고 또 뭐 신경을 직접 침범하기도 합니다. 암이. 그럼 이제 신경통이 나타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내장 쪽에 좀 침범을 하면은 그쪽이 아프기도 하고.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. 암 치료. 이 암을 좀 없애는 그런 방향의 치료를 해야 되겠죠. 이거랑 관련된 통증이니까. 또는 두 번째는 이제 항암제 때문에 통증이 오기도 해요.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게 암 치료하려고 쓰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통증이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신경병증.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항암제 종류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병증이 있는 그런 약들이 꽤 있어요. 그리고 뭐 레이노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류마티스 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춥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 쪽에 혈관이 탁 수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말초라고 하면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데가 막 수축을 해가지고 저리고 뭐 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렵다기보다는 뭐가 이렇게 간질간질 저리면서 왜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. 약간 기분 나쁘게 그런 거 또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원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항암제 때문에 어떤 생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에이베스큘랄 네크로시스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항암제라는 게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그 혈관에 의해서 영양소와 그 산소를 공급을 받던 그런 조직이 다 괴사되겠죠. 그러면서 아프기도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입니다. 방사선. 자, 방사선 치료가 이게 뭐 되게 그냥 언뜻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냥 뭐 치료 과정도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처음 딱 했을 때는 그렇게 몸이 힘들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엄청나게 몸에 또 부담을 줍니다. 이게 이제 신경 쪽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. 주로 이제 플렉서스라 그래가지고 신경 다발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있죠. 그런 쪽에 이제 좀 안 좋습니다. 플렉소패시라고 그래요. 그런 걸 플렉소패시라고 하고요. 또 뭐 그 신경 하나, 그러니까 모노뉴로패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신경 하나,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딱 그 타겟을 잡아서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타겟 안에 이제 어떤 신경이 들어갔다면 그 신경이 또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냥 아픈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고 또 소화관입니다. 소화관. 그러니까 소화관 전체에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. 뭐 식도 대장, 직장 다 이제 문제를 소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소화관 쪽에 방사선이 한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.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. 예.
딱히 이게 뭐 치료 방법이 그리고 딱히 또 뭐 이렇게 깔끔하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. 예. 그러면서 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쪽에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호르몬 치료와 연관된 통증입니다. 예, 요새 이제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. 뭐 특정 암에서 하는 거죠. 유방암, 전립선암, 뭐 이런 데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, 호르몬 치료 때문에도 이제 관절통이라든지, 근육통이라든지, 아니면은 이제 특정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을 만들기도 해요. 여성형 유방. 남자 같은 경우에 마치 여성형처럼 이렇게 멍우리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아픕니다. 아파서 문제예요. 모양도 좀 문제가 되지만 아파서 또 문제입니다. 또는 뭐 성교통이 유발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이제 호르몬은 골다공증 때문에 마치 이제 그 골절이 일어나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또 증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되게 다양하게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, 뭐냐면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. 수술 후 합병증. 자, 암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암과 주변 조직을 충분히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 주변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림프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하다 보니까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림프 부종입니다. 림프절이 이게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다 보면 그쪽 팔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림프를 갖다가 다 다이섹션을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아주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만 해도 그거 갖다가 잘 이렇게 다 발라내가지고 수술을 잘 하는 그게 이제 원칙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팔에서 이제 림프가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. 계속 팅팅 붓는 거예요. 마치 막 코끼리 다리처럼 팅팅 이제 팔이 붓는 그런 림프 부종. 그러면 아프겠죠, 부으니까.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또 이제 어떤 수술 같은 경우 그 통증 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해요. 통증 증후 그냥 아픈 겁니다. 유방이라든지 골반 쪽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경부 쪽에 수술을 하면은 거기는 워낙 이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암 치료 후에 설사 완치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이게 이제 전문가 영역입니다. 전문가의 영역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,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, 해결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완화는 가능합니다. 완화. 예?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, 뭐 때문에 아픈지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때문에 아픈지,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세하게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어떤 영상 검사를 필요하면 해가지고 뭐 근전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. 검사를 해서 무슨 문제인지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맞춰서 완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완화 의료라는 것이 이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다른 쪽에 현혹이 되는 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암 치료를 했는데 계속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막 뭐 이거 뭐 현대 이 서양 의학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다. 이미 이건 잘못됐고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치료하면 뭐 다 치료된다. 뭐 이제 이런 현혹에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요.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듣고 본인한테 맞춰서 이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암 치료 후에 계속 아프다면 왜 그럴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